자, 천간론입니다. 천간은 결국 오행에서 나왔고, 오행은 음양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천간은 어디서 나왔다? 음양에서 나온 것이다. 음양운동이 두 가지인데, 이 음양운동을 갖다가 중간에 음운동과 양운동을 중재해주는 토의 기운을 넣어서 세 개로 대별을 해놓고, 그 다음, 양의 운동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음의 운동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과 토금수 오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행을 다시 양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모두 10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간, 즉 천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천간 10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의 양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간목, 그죠? 음의 목을 을목. 그러니까 목 중에서도 양성을 띈 것은 간목, 목 중에서 음성을 띈 것은 을목, 이렇게 얘기하죠. 또 화에서 양을 띈 것은 병화, 화에서 음성은 정화, 또 토도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양의 토는 무토, 음의 토는 기토 이렇게 됩니다. 또 금도 두 개, 양의 금은 경거, 음의 금은 신거, 수도 두 개죠. 양수는 임수, 음수는 개수. 이렇게 나누니까 천간 10개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하늘에 있는 기운이다 해서 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두 10개이므로 10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10천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공부를 할 건데, 이 천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또 물론 그 다음에 이 천간의 기운이 지상에서 펼쳐질 적에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느냐 하고 나타내는 것이 또 지제가 되겠죠. 그죠? 11지제가 나오는데, 그런 지제 때 가서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에서 결국 나온 것이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천간을 공부를 하기 전에 천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익혀놓고 공부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지까지 내친 김에 좀 더 유래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지상에 내려오면은 임목이 됩니다. 을목이 지상에 내려오면은 묘목이 되고, 병화는 사화, 정화는 오화, 무토는 진토 또는 술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기토는 축토 또는 미토 이렇게 되고요. 경금은 납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신금, 신금은 유금, 임수는 해수, 개수는 자수 이렇게 되죠. 순서는 물론 자축임요, 진사오미, 신유수에 지지는 순서가 그렇습니다만은 오행의 배치에 따라서 지지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오행상으로 어떤 성분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목의 양이다. 그죠? 을을 보면은 이거는 목의 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 또 지지도 마찬가지. 묘라는 글자를 보면은 목의 음이다. 또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목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음양에서 크게 나눠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쪽이 양의 그룹이고 이쪽이 음의 그룹인데, 여기 양이 속하는 것에 목화가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가 모두 양에 속한다 해가지고 같은 건 아니죠. 음양이 이것이 다르고 이것이 다릅니다. 그처럼 이 갑과 을이 목에 속한다 해가지고 갑목, 갑의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다 는 거죠. 같다고 그러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갑이 다르고 을이 다르고 또 더불어 뭐가 다릅니까? 지지에 하늘의 간목의 기운이 지상에 내려가지고 펼쳐질 적에는 이렇게 인의 형태로 펼쳐지더라. 이게 똑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으면 이 글자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다면은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이 양의 목이고 인목도 양의 목인데 그럼 같은 목이냐? 아니다 이거죠. 다르다 이겁니다. 간목 다르고 인목 다르고 또 을목 다르고 묘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주를 해석을 할 적에는 최소한 20이 간지로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목과 토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렇게 22글자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명 요게 12개 그죠? 그래서 12 지지 천간과 지지를 합해가지고 간지 합이 2개니까 22 간지. 이걸 사주는 뭐다? 22 간지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각각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드디어 사주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이라 해가지고 다 같은 목이라 아닌 말이야. 목이 네 가지가 종류가 있다. 간목, 천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지지에 임목이 있고 묘목이 있고 또 토는 어떻습니까? 6개나 됩니다. 6개나. 천간에는 무토, 기토 2개가 있고 지지에는 진술, 충미 4개가 있으니까 토만 하더라도 합이 6개더라. 그러면 이 6개의 토가 글자가 다르죠. 그러므로 각각 작용력이나 성분도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주가 해석이 안 되죠. 토 중에서도 무슨 토냐 이거죠. 무토냐, 기토냐, 진토냐, 축토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행의 성분을 빨리빨리 좀 익히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 글자 뒤에다가 오행의 성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갑은 뭡니까? 갑, 목이 되죠, 그죠? 을은 을, 목이 되고, 인은 인, 목이 되고, 묘는 묘, 목이 되고, 사는 병은 뭐가 됩니까? 병, 화. 정은 정, 화. 사는 사, 화. 오는 오, 화. 이렇게. 각각의 글자 뒤에다가 오행의 성분을 넣어서 이름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행을 익히기 쉽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도 마찬가지. 진토, 술토, 무토, 기토 이런 식으로 22개가 다 그렇게 명칭이 붙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간은 목화 토금수 오행상으로 성분을 그냥 음양으로 2개를 구분을 해보니까 10개가 나왔는데 지지는 그럼 이렇게 똑같이 구분을 해놓고 왜 토만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합이 12개가 되었느냐 이거죠. 12개가 되었느냐. 조금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토가 지지가 운행하는 그 운행 순서나 방법과 천간이 운행하는 순서와 방법은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성분부터가 다르죠. 우선 성분이 천간은 순수한 기운입니다. 순수한 기운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적이다 이렇게 기적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좀 작된 것이다. 순수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작것이다. 작것.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분이 순수하지가 못하고 또 지상에서 펼쳐져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거, 그죠? 질적인 것이다. 사주 해석할 적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성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기적인 요소다.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구나. 그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 생각이 현실로 펼쳐져야 되겠죠. 생각이 현실로 펼쳐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재성이 지지에도 있느냐 이거죠. 지지에도. 요거는 생이 상업적인 거, 순수한 거, 기획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이란 말이죠. 상징적인 거. 이거는 현실적인 거, 질적인 거, 형체가 있는 것, 직접 손으로 만지고 구체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 요 바램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은 지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간의 재성이 하면서 재물을 좀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생각대로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는 재물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그거를. 그랬을 적에, 자, 생각은 있는데, 천간에 있는데, 현실에도 있느냐, 이렇게 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천간에 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군.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주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랬죠. 보이는 그대로. 천간에 떠가 있으면 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군. 그죠? 맞잖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이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지에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해 보니까 또 목이 있더라 이거죠. 묘목이 있든지 이목이 있든지. 자, 이렇게 돼가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졌군.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재물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현실로 이루지를 못하고 있군. 그죠? 물론 전혀 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본적인 재물은 따르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큰 재물이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규모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지에 이런 같은 모기 하나 딱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현실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만큼 재물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천간을 얻고 지지에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적인 것, 상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건 없어도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손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은 솔찬히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필요한 만큼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적인 것이고 기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므로 천간에 붙어 있으면 좀 큰 거, 전국적인 거. 상상의 나래는 마음껏 펼치잖아요. 지금대로. 그래서 이렇게 천간 지지가 모두 있으면은 요거는 생각만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므로 큰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간에 말고 지지 없다. 항상 재물이 있기는 있으나 좀 많이 가지고 싶은 생각을 있는데 실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운을 봐야 되겠죠. 없었는데 운에서 딱 들어왔다면 운에서 들어오면은 이때에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실현된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운 보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립니까? 대웅 쫙 뽑아놔놓고, 그죠? 그럼 언제? 이거 운이 들어오는 때, 알 수 있죠, 그죠? 대웅수 딱 적어놓으면 난 몇 살 때? 알 수 있잖아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게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오네. 그죠?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적인 것, 이거는 질적인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또, 이거는 순사로 그러지 않습니까? 순사로 이거는 작된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천간의 기운은 정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순금 100%, 24K라고 합니까? 100%. 이렇게, 놓고 가정을 했을 적에,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는 순금 100%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있죠. 100%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순금 100%를 현실에서 만들 수가 있느냐? 못 만듭니다.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습니까? 99.93개. 여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더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기술의 한계라. 왜? 먼지 하나라도 더 갖다 하면 100%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100%는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지는 이런 것이다. 천간으로는 분명히 기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상상의 나라니까 모든 것이 다 나오죠. 다른 잡성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간목 그러면 목 그 자체가 아니구나. 그런데 지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걸 나중에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이란 말이죠. 이 성분을 파보면 이것이 순수한 목기운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분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것이라, 작것. 지지는 별로 믿을 수가 없다. 변덕도 많이 부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좀 진행되면 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 개념을 잡는 거는 천간은 순수한 거, 정신적인 거, 기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고 지지는 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만져볼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 물론 뭐 사주가 그렇게 단순 논리로 또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초를 하나씩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주 초보 단계적인 것도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것들을 전부 몽땅거리 합치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가지고 응용하는 방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밀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편적인 부분을 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가 왜 12개인가? 지지가 천간은 10개밖에 없는데 똑같이 음양 오형에서 갈라서 나왔다며 그럼 왜 지지도 10개나 해야지 왜 지지는 12개냐?
이유가 있죠. 운행 방식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간은 그냥 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운동, 오운동 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은 생명하고 소멸해가면서 변화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 이런 과정을 나타내 준 것이고, 지지는 현실에서 직접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추노추노 사계절을 놓고 볼 적에 지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자월, 축월, 인월, 묘월. 물론 1년, 2년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12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12개월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1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추나추동 사계절이 한번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죠. 흘러가더라.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인묘진. 이거는 목이죠. 오행상으로. 그죠? 목이고 방위로 보면은 동쪽에 해당이 하고 또 계절로 보면 뭡니까? 봄, 추나, 추동, 봄이다. 봄. 인월이 봄이 시작되는 달 아닙니까? 봄이다. 자,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쪽이다. 오행상으로 화죠, 그죠? 화이고 방위로는 남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언제다? 여름이더라, 이거죠? 더운 여름. 신유수는요, 이거는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죠? 그 금이잖아요. 신유는. 금이고 방위로는 서쪽에 해당이 되고 또 계절로는 가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전축은요, 이거는 오행상으로 수에 해당이 되고 방위로는 북쪽, 추운 북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이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인묘진 석달이 봄에 해당하는데 이 봄 기운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적에 천간에서는 목에서 바로 화로 넘어가고 화에서 토로 토에서 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그냥 오행간의 움직임 과정을 걸어놓은 거죠. 그죠? 양운동이 시작되고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고 운동이 시작되고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지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펼쳐지고 계절이 운행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려 그러면은 계절이 그냥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안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시작돼서 다른 기운으로 바뀌려 그러면은 중재하는 기운이 하나 있어야 넘어간다. 중재하나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를 하나 끼워놨습니다. 이게 봄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은 봄을 닮았습니다. 이 토는 봄의 토기예요. 봄의 흙, 봄의 토. 그래서 봄 기운을 걷어들이고 여름 기운을 열어줘야 비로소 화가 열려서 여름이 시작되더라.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적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의 기운을 걷어주고 가을 기운을 열어주는 이런 미토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계절마다 한 개씩 다 붙어있죠. 그죠? 계절마다. 그래서 시작되고 왕성하고 사라지고 시작되고 왕성해지고 사라지고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무르익고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무르익고 겨울이 사라지고 봄이 시작되고 봄이 무르익고 봄이 사라지고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계절마다 끝에 붙어가지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주도해주는 글자가 하나씩 있으니 이것을 바뀌는 것을 주도해주는 것은 뭐? 토잖아요. 토. 그래서 토를 붙였는데 계절이 다르듯이 이 토들도 각각 하는 역할이 조금씩 작용이 다르더라 겁니다. 같으면 글자를 달리할 필요가 없죠. 전부 똑같은 글자로 그냥 하나 쫙 해버리면 되는데 봄의 흙이 다르고 여름 흙이 다르고 첫째 뭐가 다릅니까? 봄의 흙은 목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화기운을 열어주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진토는 그런 작용을 한다. 미토는요 화기를 거두어들이고 금기를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 그죠? 또 술토는 금을 거두어들이고 수를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 다르죠, 그죠? 축토는 수기운을 거두어들이고 목을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 이 역할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글자를 토는 오행상으로는 토이지만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자로 표시를 해놓다 보니까 지지토가 4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간두개 지지 4개 합하니까 어떻다? 토가 무려 6개나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지지가 일단 12개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원래는 5운 6기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운행의 기운과 땅의 운행의 기운이 따로따로 놉니다. 거기서 나온다. 그거는 또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 그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5운 6기까지 너무 들이대면은 또 내 이론이 좀 더 복잡해지므로 그것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좌우간 지지는 이래서 12개, 층간은 10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간지가 만들어졌고 결론은 뭡니까? 간지가 모두 음량에서 다 나온 것이더라 이거죠. 저 지지 부분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둔 것 뿐이고 나중에 다시 또 지지 부분에 들어가면은 새로 공부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지금 층간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개념을 지금 잡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층간을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오행에 대한 성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거는 지금 다 이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양간, 음간 즉 가, 병, 무, 경, 임 그러니까 뭡니까? 각각의 오행 중에서 양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 그죠? 간목, 목의 양, 병화, 화의 양, 무토, 토의 양, 경금, 금의 양, 임수, 수의 양 그래서 갑병, 무, 경임 이걸 갖다가 양의 층간이다 해가지고 양간 이렇게 해요. 영수간이 아니에요. 양간이에요. 양간. 양의 층간. 그 다음에 음으로 된 거 있죠. 양간에서는 음간이 있겠죠. 목의 을목, 화의 정화, 토의 기토 이렇게 을정기신계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요 5개를 갖다가 음간, 음의 층간이다 해가지고 양간과 대비해서 음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크게 음량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거는 물론 각각의 오행을 빗대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적에 음량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 실제로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 봐야 됩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그죠? 대그룹 이걸 봐야 됩니다. 대그룹 목과 화는 족보가 어딥니까? 양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죠? 금수는 족보가 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음에서 성씨로 따진다고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다르다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중간 영역이니까 음량이 없죠.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도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요렇게 자르기도 하죠. 그래서 무토 쪽은 양에 속하고 기토 쪽은 음에 속한다.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원래는 토는 음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중립이 끼어져 있다. 그래서 또 갑도, 을도 모두 목인 양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병도, 정도 모두 양인 화에서 나왔더라. 자, 그렇게 봤을 적에 여기 을목이 음의 목이다. 그죠? 음성을 가졌다. 그 다음에 여기 임수는 양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성정을 또는 이 두 글자의 특성을 비교를 해볼 적에 이거는 음이니까 음으로서 작용하고 이건 양이니까 양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에서 개수하고 비교할 때 양수가 음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지. 원래 조건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대로 올라가면 음이다. 이겁니다. 임수는 아무리 제가 양반을 해도 근본이 음이다. 을목은 형태는 음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나 근본은 어디다? 양에서 왔다. 그러면 을목과 임수가 누가 더 양성을 많이 띠겠는가? 당연히 을목이 양성을 많이 띠입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음량을 따질 적에는 이쪽 이렇게 크게 목화 금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고 다만 간목과 을목 두 개를 넣고 볼 적에는 간목이 더 양적이고 을목이 더 음적이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만이 정확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팔동, 음팔동 사조할 적에도 이런 을, 정, 기신계, 음관 이런 글자가 많이 있어서 또는 지지에서도 묘, 오, 뭐 충미, 유자 이런 글자가 있어서 음팔동이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요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요쪽 그룹에 있는 글자가 모두 8글자로 되어 있으면 그게 음팔동, 양팔통 사조예요. 양팔통 사조는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죠? 속전속결 이런 성격이죠. 또 음팔동이라 그러면 요 글자들이 많다. 금수에 속하는 글자들이 다 사주의 대설을 이루고 있으면 음팔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볼 것 없이 음기운이 많으므로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일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추진도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성으로서 음량을 따질 적에는 이 대그룹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다만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가 목으로서 화로서 비교해가 쓸 적에는 이렇게 음량을 구분해야 되겠죠. 요것만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청강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다 갖춰졌습니다.